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종금 손실 매매 영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1일 장대양봉이 나온 날 매매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만약 장대양봉으로 마감했다면 거래량 실린 장대양봉으로 굉장히 좋은 차트 모양이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거래량 실린 긴 윗꼬리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 반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렸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해침 차트죠. 차트는 지나고 보면 자명하지만 당일 장중에 1100원을 넘고 상승하던 시기에는 장대양봉으로 예쁜 차트 모양이었을 겁니다. 잘하면 상한가도 가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차트를 들여다보면 저기 고점에서 왜 매수하느냐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요. 당시에는 상한가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래서 매수 버튼을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손절이 빠르면 더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지만 자칫 손절이 느리면 큰 손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종금이 평소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던 종목이면 모르겠지만 6월 8일 화요일에는 종가 11.63%로 장대양봉 마감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10월 21일과 비슷한 수준이죠. 물론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윗꼬리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죠. 그리고 짧게는 여기와 여기 또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할 당시에는 헛된 희망에 저런 윗꼬리의 역사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장대양봉이 나왔던 날만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일종의 확증 편향입니다. 그리고 60일선과 120일선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저항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왔던 거라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상승하는데 60일선이나 120일선이 위에 있었다면 이렇게 저항을 한번 맞았을 겁니다. 만약 60일선이 아래에 있다면 지지선의 역할도 하죠. 분봉은 어땠는가? 아찔하게 슈팅이 나오고 곧장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매수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슈팅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한가에 안착할 거란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붙었지만 곧장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자 손절했습니다. 1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손실을 본 건 뼈아프지만 그래도 저기에서 손절을 치지 않았다면 줄줄줄 흘러내려서 손실은 더욱 커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매매는 어떻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매매고 해서는 안 될 매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매매만 안 해도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클릭으로 순식간에 7만원이 날아갔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라진 것이죠. 하루 일당이 녹아버린 겁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벌 수 있습니다. 너무 아깝죠. 실제로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불나방처럼 급등에 달려드는 일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은 안 하시면 됩니다. 저의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종금은 왜 상승한 것일까? 10월 21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데요. 10월 21일은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 주말에 처음 찾아봅니다. 굉장하죠? 매매하기 전에 준비 없이 어떤 재료로 가는지도 모르고 매매했다는 것이고요. 매매가 끝나고 실패했는데도 왜 실패했는지 매매 복귀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우리종금이 상승한 이유는 가상화폐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0년 두나무의 현금은 무려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주머니에 현금이 많으니까 써야죠.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매각 이슈는 단기 재료로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M&A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큰 이슈 중 하나죠. 특히 현금이 1조 원이나 되는 두나무가 인수한다고 하니까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했을까요? 등락이 있었을까요? 이후 급등락은 없었으나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소폭 상승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거래량보다 확실히 증가한 거래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나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우리종금이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종금은 무슨 관계일까?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종금의 최대주주입니다. 지분은 58.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15.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를 갖고 있고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종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진행하는 건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하는 거니까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방금 공시에서도 확인했듯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15.2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던 우리종금의 입장에서는 나의 주인의 주인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뜻입니다. 매각 일정은 어떻게 될까? 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입찰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22일쯤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뉴스와 차트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매각 참여 뉴스는 9시 19분에 나왔습니다. 급등하는 장대 양봉은 9시 17분에 나왔죠. 뉴스가 나오기 2분 전에 이미 누군가 호가창을 쓸어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VI에 걸리고 갭이 뜬 다음에는 고점이었습니다. 미리 매수하고 뉴스가 나오고 고점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혹시나 더 빨리 나온 뉴스 기사는 없을까? HTS 뉴스에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9시 19분이 HTS 상에서는 가장 빠른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미리 눈치채고 매수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분명 우리종금은 장 초반에 갭이 뜨고 나서 이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소와 확연하게 다른 이례적인 움직임이죠. 이런 차트를 보면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매수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없던 종목을 어떻게 오늘 아침에 발견하고 미리 선취매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에서 핫하게 거래되는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찾아내기는 사막에서 바늘찾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내기도 힘들고 매매하기도 힘듭니다. 평소 거래량도 작았던 종목이 이미 급등하고 고점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종금 매매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